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이 시간 통해서 인간이 지닌 육신의 성향과 사회 역사의 성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인간 형성 교재 34쪽입니다. 34쪽. 육신적, 사회 역사적 성향들. 성향들에는 육신적 성향이 있고 또 사회 역사적인 성향들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먼저 육신적 형태 성향들. 육신적 형태 성향들은 정신적인 것들과는 다릅니다. 즉 육신의 성향은 정신의 성향과는 다를 수밖에 없죠. 육신의 성향은 직접 사회 역사로부터 오는 오감으로다가 느끼는 데서 성향이 나오는 거고, 여기는 정신적인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성향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릅니다. 이것들은 육신적인 충동들에서 나오는 욕구와 행동들에 기인합니다. 육신의 성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충동들에서 나오는 욕구와 행동들. 욕구와 행동들. 그래서 오감이 나름대로 욕구가 있어요. 눈은 뭔가를 보고자 하는, 입은 맛보고자 하는, 또 몸은 뭐를 만져보고자 하는, 어린아이들 장난감 만져보기를 원하잖아요. 이런 식으로다가 욕구가 있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 예를 들었는데, 순수한 신체적 성적 성향들은 세상의 자극에 대한 반응에서 나오는 육신적 성적 욕구에서 나옵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을 갖다가 인간의 성을 깊이 관심 가지면서 인간 성에 대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인간의 성장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연구를 했죠. 그래서 5단계 정도로다가 쭉 연결을 하면서 성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되고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했는데, 결국 그거는 육신과 성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연구를 했던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거를 육신적 성적 욕구라고 해요. 그래서 성에 대한 관심이 많게 되면은 육신이 자꾸 성적인 것으로다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남자아이들의 경우에 축구에 관심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과 축구공에 관심이 많아져. 여성 같은 경우에 수영에 관심이 많으면 육신과 수영 쪽으로다가 관심이 많아져요. 이렇게 그런 쪽으로다가 성향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되풀이되는 자극과 이에 대한 반응은 일상적인 성적 성향을 발생시킵니다. 이게 계속하면 할수록 되풀이되죠. 그러면서 자극을 주게 되고 그거에 따른 반응이 생기게 되죠. 수영을 하든 축구를 하든 성을 움직이든 그래가면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일반적인 일상화가 된다 이거죠. 제가 중학교 때 기억으로 보면은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뭐 이럴 때 보면은 학교에서 수업 시간 끝나면은 10분 동안 휴식 시간이 있는데, 끝나자마자 4명이서 바깥에 나가서 공도 요만한 거, 고무공 요만한 거 그거 가지고 10분 동안 엄청나게 축구를 해요. 그다음에 또 시간 끝나면 또 가서 축구하고, 이게 신체의 축구,
축구하고 연결된 성향이 이렇게 이제 자꾸 되풀이됨으로써 해가지고 그런 성향이 생기는 거예요. 또 여자아이들은 또 뭐 하죠? 고무줄 하죠. 수업 시간 끝나면 쫙 나가서 고무줄하고. 그래서 이게 육신과 이런 어떤 그 운동 간의 성향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들은 일관되고 쾌락적으로 성적인 행동에 대한 형태를 부여해주면서 형태 소양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에 대한 아드리안 방감심님은 성 문제로다 이렇게 이 이론을 갖다 펼쳤는데, 이거는 프로이드의 이론이 여기에 들어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에 너무 많이 성에 집착하게 되면 성의 노예가 된다 그러잖아요. 성의 도구가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성을 육신적으로만 연결시키게 되면 이제 육신이 움직일 때마다 항상 성적인 것만 연결해서 보게 돼요. 축구랑 연결하는 사람은 축구만 보게 되고, 고무줄 연결하는 고무줄, 수영 연결하는 수영, 등산 연결하는 사람은 등산. 이렇게 육신적으로만 연결되면은 그쪽으로다가만 일상화 된다고. 이게 나쁜 거냐? 처음에 초창기 시작할 적에는 나쁜 건 아니겠지만은 이게 계속해서 육신적으로만 연결돼서 육신적 성향만 생기게 되면 결국은 인간의 정신적이고 영적으로 이게 넘어가는 이런 영화의 단계에서 놓고 봤을 적에 극히 해로운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처음에 중요하나 육신에만 갇혀 있으면은 어떤 성향도 이게 도움이 될 수가 없다. 육신에 갇혀 있는 성향이 되면 육신의 노예가 되고 도구가 되고 결국 자신의 전인성을 발견하는 데는 해로울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영성화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어떻게까지 영적인 느낌을 깨달을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지금 숙제인 거예요. 그래서 축구하는 사람은 축구만 하고 수영하는 사람은 수영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하면서도 영성화가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거다. 이거를 알아들어야 된다 이게요. 그 다음에 이상적인 육신 형태. 그러면 이상적인 육신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상적인 육신적 성향은 정신적이고 점차 성장하는 지적인 역할화와 정신을 고양시키는 영성화로 초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것은 뭐냐면은 육신적인 욕구와 행동이 정신적인 어떤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지시를 받아야 되고, 또 한편에는 더 나아가서 영적인 차원의 어떤 지시를 받아야지만이 바로 육신적으로 생기는 성향들이 점차적으로 다 계속 초월되고 또 초월되고, 그래서 육신이 영성화가 이루어지는 거다. 이래야지만이 육신이 참다운 육신다운 육신이 되는 거다. 이거를 그리스도교의 완성된 의미로다가는 그리스도의 성체로 보는 것이고, 아드리안 방감신부님에 의해서는 육신의 생체화다, 육신의 영성화다.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다. 이 과정은 육신적, 성적 형태 성향의 이상적인 지식과 열정을 없애지 않고 발전적인 재형성, 초형성으로 깊혀집니다. 아주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인데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인간을 성으로 다 연구해 가면서 계속 유아 단계부터 성인이 된 단계까지 성의 문제로만 이걸 갖다가 이론을 펼쳤어요. 근데 아드리안 방감심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드리안 방감심은 어린 시절에는 성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청소년 시절 때는 이제 정신화된 성, 또 성인이 됐을 적에는 영성화된 성, 바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다 변화되는 성의 문제, 변화되는 육신의 문제를 푸는 게 아드리안 방감심문이 형성과학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은 바로 이런 이론을 깨닫지 못하고 프로이드의 이론에 갇혀 있다든가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육신적인 어떤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육신에만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야구 감독이 있었는데 그 감독이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잘못하면 야구방맹이로 그냥 빠따를 치는 이런 것이 굉장히 강했던 감독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이 야구방맹이로다가는 절대로 선수들의 질을 높일 수가 없다. 왜냐면 이게 육신적으로 무서워서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할 적에는 정신과 영이 완전히 없어져요. 그 육신적으로밖에 못 움직이기 때문에 기술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겨요. 창의성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시는 야구방맹이로 이렇게 때리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육신의 그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육신적인 어떤 훈련도 하지만 자기의 정신이 영향을 주는 육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영이 영향을 주는 육신, 이렇게 육신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느냐라는 데 대해서 지도자의 자질이 다른 거예요. 지도자의 수준이 다른 거라고요. 자, 좀 더 보죠. 그 다음에 사회 역사적 성향들은 또 어떠냐? 그러면 육신을 이제 살펴봤죠. 사회 역사. 이 성향들은 사회와 공유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추동들에서 생깁니다. 사회 역사적 추동은 또 어떻게 생기냐면은 우리가 지금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옛날에 봉건주의 시대 때는 사회 역사적 성향들이 거의 다 똑같아, 비슷했어. 왜냐면 농사만 지면 되니까. 그러니까 농사 짓고 나서 또 농한기에는 그냥 이렇게 할 일이 없어가지고 같이 뭐 이렇게 장기나 두던 아니면은 화토치기나 하던 막걸리나 먹던 이런 쪽으로다가 성향이 비슷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돼요? 요즘에는 다양한 문화가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농촌에 가서 농부들을 놓고 봐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겨울에는 겨울 나름대로 또 이모작도 하고 산모작도 하고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농법 개발에 신경 쓰기도 하고 많이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던 학교든 경찰서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나름대로의 성향을 줘야 안 줘요? 주는 거야. 두 번째, 이 성향들은 상황적인 삶투에 의해 인간을 생깁니다. 이 성향들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교 다님으로 해가지고 공부하는 성향이 그냥 생기게 만들고, 또 경찰서든 소방서든 나름대로 우리에게 유익한 일을 해주가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도록 성향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사회 역사적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성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투에 들어와. 사회로부터 성향들이 삼투에 들어와요. 단지 이 사회 역사적 성향들은 추동의 힘에 부합하는 행동들의 일시적인 행동들을 유발하게. 그런데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일시적인 성향이 생기는 거야. 또 학교 다니면서 만약에 특별 활동으로 다 축구를 한다. 그럼 축구하는 거에 일시적인 성향이 생기는 거야. 취미 동아리 가서 기타를 친다. 기타 하는 데서 일시적인 성향이 생기는 거야. 뭐든지 일시적인 성향이 생기는 거야. 사회 역사적으로다가는. 그런데 4번, 이 사회 역사의 성향은 타인의 확증에 의해 기쁘게 반복되며 점점 더 쉽고 즐겁게 강요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너 축구 잘했는데, 그러면 강화가 돼. 기뻐갖고 계속 더해. 너 기타 괜찮게 치네. 그러면 아예 좋아가지고 확증이 되기 때문에 더 잘해. 너 글 쓰는데 잘 쓰는데, 그러면 글 잘 쓰는데 그런다 그러면 그쪽으로도 더 막 강화가 돼. 그렇죠? 그래서 사회 역사적으로다가 들어온 성향은 일시적인 성향이나 다른 사람들이 계속 이걸 확증해주고 인정을 해주면은 자꾸 강화가 돼서 그 성향이 이렇게 확 강화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성향들은 밑바닥에 깔려있는 사회 역사적 추동들에 의해 자극받아 생기는 육신적 충동들인 것입니다.
여기 밑바닥이 중요한데 이 밑바닥이 뭐냐? 이렇게 프로이드가 뭘 얘기했냐면은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다 얘기했어요. 근데 이 무의식은 지금 생각하는 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밑에 가라앉아 있는 의식이에요. 그렇죠? 가라앉아 있는, 이걸 미드의식이라고 하는 건데 가라앉아 있는 의식이야. 근데 이 무의식은 개인에게 있는 개인 무의식이 있을 뿐더러 이 400년 역사를 통해서 사회 안에 굉장히 많은 사회 무의식이 있어. 학교는 학교의 무의식이 있고, 소방서는 소방서의 무의식이 있고, 마을은 마을의 무의식이 있고, 흑인은 흑인의 무의식이 있고, 백인은 백인의 무의식이 있고, 무의식층이, 정치는 정치의 무의식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무의식층이 깔려 있는 거야. 이걸 미드의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사회 역사적 성향은 어디서 생기냐면은 이 400년 역사를 통해서 인류가 만들어 놓은 무의식층이 사회 역사에 가득 차 있어. 400만 년 동안.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줄 아는 사람은 없어. 살아가면서 그냥 영향을 받게 되는 거야. 밑에 이미 깔려져 있는 거야. 그걸 받는 거야, 영향을. 그죠?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누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는 알 수가 없는 거야. 학교마다도 다 달라. 백화점마다도 다 다르고 다 달라. 예로 많은 독일인들이 아돌프 히틀러를 따랐죠.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를 따랐잖아요. 독일인들이. 처음엔 아무런 정신적, 지성적, 영성적인 반사적 성찰이 없었습니다. 히틀러 따르는 사람이 그냥 따랐지 뭐 정신적이나 영적인 뭐 이렇게 생각해가면서 따른 사람은 없어요. 사회 역사가 그냥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 독일 민족이 그냥 전 세계를 석권한다. 유대인들을 미워한다. 막 이런 식으로다가 막 히틀러가 얘기하는 대로 사회 역사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따른 거야. 이들은 육신적 힘 열정으로 경기장의 군중같이 선동하는 추동의 힘들을 육신적인 삼투에 수용 동화되었습니다. 히틀러가 시키는 대로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사회 역사적 힘을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사회 역사가 주는 총 가지고 사회 역사가 주는 탱크 가지고 사회 역사가 주는 비행기 가지고 그냥 막 나간 거야. 자기 육신의 힘을 가지고. 정신이나 영적인 힘은 안 들어가 있어. 이 사건은 당시 단조롭고 자극 없이 살던 자신들의 상황에서 사회 역사적 성향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독일인들이 유대인들 600만을 막 죽이는 거야. 왜냐면은 유대인들이 자꾸 너무나 자기 잘난 척들 하고 그냥 자기 선민의식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거 아주 그냥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다가 히틀러 나치즘에 의해서 강요하는 대로 사회 역사적 충동의 힘을 추동의 힘을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 육신의 추동의 힘 가지고 막 그냥 유대인들을 막 죽여. 알겠어요? 거기에는 정신이나 영적인 힘이 들어갈 리가 없어요. 예로 이 사건은 당시 단조롭고 자급체 살던 사람들의 상황에서 사회 역사적 성향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또 예로 종교 집단, 세속 집단들이 어떤 순간에 드러나는 새로운 유행들의 성찰 의문 없이 자기들의 성향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종교에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통일교에 있는 사람들 TV에 나오는 거 보면 이상한 행동 많이 하죠. 집단적으로도 막 그냥 군중 심리에 빠져서 그냥 막 행동하는 거 보면 군대보다 더 심하지 않냐 이럴 정도로 다 하죠. 그거 왜 그런가? 그대로 그냥 그 사회 역사가 있어요. 신천지라는 통일교라는 사회 역사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대로 그냥 그 사회 역사의 그 힘이 그대로 막 빨려 들어와 가지고 그대로 막 따르는 거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되죠? 네. 그 사회 역사의 힘을 갖다가 우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받고 있어요. 피겨 스케이팅 하는 사람 또 골프 우리나라 골프 어떻게 다 붐이 일어났죠? 박세리. 네. 박세리가 잘하니까 박세리 하는 것이 사회 역사에 막
막 추동의 힘을 일으켰어. 그래서 쬐끄만 애들이 나 이 다음에 거기서 박살이 되려고 이래가지고 막 따라올랐어. 또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잘하니까 나 저 따라야겠다. 이 사회 역사적 힘이 막 일어난 거야. 그래서 애들이 막 하기 시작했어. 이게 바둑, 음악가, 유럽 가면 또 음악가 집안들 보면은 그 힘이 막 그 나라의 막 사회 역사적 힘을 일으켰어. 그래서 음악가들이 많은 거야.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도 가정 안에서 어떤 힘을 일으킬까 이런 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만일에 공부하는 힘을 일으키면은 공부하는 분위기가 막 일어나게 되고, 기도하는 힘을 일으키면 기도하는 분위기가 일어나게 되고, 내가 술 먹고 막자 이러는 걸로 다 일으키면 집안 애들까지 따라서 술 먹어. 이해가 되나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상적인 사회 역사적 성향은 뭐냐? 일상적인 사회 역사적 성향이 된 내면적인 추동은 아직은 인간 주체에 의해 거부되거나 정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역사적 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왔다 이게야. 들어왔으나 나에 의해서 거부되거나 정화될 수 있을까 없을까? 거부될 수 있죠. 얼마든지. 나는 여기 막 술 먹는 그 문화 막 이런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런 식으로 술 안 먹겠다. 그러면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거야. 또 나는 술을 먹어도 한 잔에 나는 3번에 나눠 먹겠다. 이러면서 나 자신 술 먹는 습관을 정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라니까. 뭐든지 다 마찬가지야. 내가 나쁜 말을 하는 습관이 있다. 그러면 나쁜 말을 아는 동료들 안에서 보면은 요즘 중고등학생들 은어 많이 사용한다 그러잖아. 나쁜 은어 사용하는데 내가 그 영향은 받았지만 거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얼마든지 있어요. 또 내가 나를 정화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난 한마디를 해대로 나 이쁜 말 하겠다. 난 고운 말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난 거부. 그래서 사회 역사적 영향들은 얼마든지 내가 거부하거나 또 정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역할적 비판적 정신에 의해 지상적인 사정과 조절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 역사적 이런 힘들은 정신에 의해서 거부되거나 정화될 수 있는 거다 이거야. 이거는 정신적으로 판단해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또한 이는 영화된 초월적 정신에 의해 영성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아무리 나쁘고 부정적인 사회 역사적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영성화된 정신, 영성화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영의 힘이 미친 정신, 이게 영성화된 정신인데, 정신으로다가 이런 것을 거부하고 정화하는 것도 있지만은 영성화된 정신, 영적인 힘이 또 작용해가지고 이런 사회 역사의 부정적인 것을 얼마든지 정화시키고 또 이렇게 초용성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가장 높은 차원의 에너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사회 역사적 추동들에 고유하게 내재되어 있는 공명적 힘을 상실하지 않고 2차적인 영성적 형태 성향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육신적으로 아무리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신에 의해서 거부되거나 정화될 수 있고, 또 영에 의해서 영성화될 수 있듯이 사회 역사도 아무리 부정적이고 나쁜 분위기라고 하더라도 정신에 의해서 거부되거나 정화될 수 있고, 영에 의해서 오히려 영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신과 사회 역사적인 성향들은 육신적 성향으로다 남아있다거나 사회 역사적 성향으로다가 남아있지 말고, 이걸 갖다가 정신적으로다가 사정하고 영적으로다가 힘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영화된 성향으로 바꾸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삶 안에서, 일생 살아왔던 삶 안에서 좀 정리해 볼 게 있을까 없을까? 우리 회장님 한번 얘기해 봐요.
육신과 정신으로 습관된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거 한번. 가정의 우리 가족이 이렇게 가정 내에서 일으키는 그 힘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좀 그 아이한테 미치는 영향이잖아요. 그게 저희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면서 말도 진짜 바르게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었어요. 결국은 나를 바꿔야 되겠죠. 네. 나의 육신에 눈 뜨는 거, 말하는 거, 나의 육신의 뭐부터 다 이걸 영성화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야지 자녀도 고쳐줄 수가 있고, 가정 분위기도 바뀌어. 우리 부회장님은? 네, 저도 아무래도 이제 가정 주부이다 보니까 그 전에는 그러니까 일상화돼서 매일 삼시세끼 설거지하고 밥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하루 그냥 안 먹고 오면 안 되나 뭐 시켜 먹으면 안 되나 이제 이런 식으로 너무 일상화됐다가 이게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밥을 차릴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가족들이 힘을 내고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그게 귀찮은 일이 아니게 되는 거고 또 제가 또 아프지 않아서 이렇게 다 챙겨줄 수 있는 거에 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결국은 내 몸이 성체화가 좀 덜 돼 있고, 그죠? 내 정신이 성체화가 덜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일상화된 걸로다가 해서 지루하게 생각하거나 되풀이되는 거에 대해서 짜증이 난다거나 이런 생각이 있는 거지. 결국은 내 몸을, 내 눈과 입과 내 눈과 귀와 이런 것 같은 걸 얼만큼 성체화했느냐, 그리스도를 닮았느냐, 내 정신의 기억과 상상이 얼만큼 그리스도를 닮았느냐, 영성화가 됐느냐가 핵심 문제죠. 그러면 됐어요. 자, 그럼 마무리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육신의 성향 또 사회 역사적 성향이 얼마만큼 정신의 영향을 받고 영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는가가 인간의 문제의 본질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